2020년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대 총선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의 표가 어떻게 의석을 결정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소양이 되겠죠. 이 영상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의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표가 정치에 반영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만 이해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시행합니다. 대의민주주의.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성을 띠려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고 적게 받은 정당은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겠죠. 요거 한 가지 일단 기억해두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의석은 300석이에요. 300석. 이 300석은 지역구 의원 253석, 그리고 정당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요. 한 장에는 지역구 의원, 기호 1번 아무개 혹은 기호 2번 아무개를 찍으면 되고, 또 다른 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기를 하면 됩니다. 기호 1번 어떤 정당, 기호 2번 어떤 정당,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대표 방식을 지역구와는 별개로 병립해서 진행되는 방식, 서로 관계없이 따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병립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병립형.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7석을 일단 나누고 새롭게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을 써서 30석을 배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47석을 배분하겠다.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한 거죠. 총 의석수는 변한 게 없어요.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다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거죠. 이 방식이 도입되면 어떻게 의석이 배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당이 세 정당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고 C 정당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를 했더니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A당이 130석을 가져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당이 90석을 가져가고 C당이 33석을 가져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이미 개표를 하자마자 결정되는 거니까 확정의석입니다. 확정의석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30석, 90석, 33석 이렇게. 그 다음에는 비례의석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비례의석은 당연히 이 정당을 얼마나 사람들이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정당 득표율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정을 할게요. 50%라고 하고 여기를 30%, 여기를 2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 17석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기존의 방식은 이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이 비율로 나눠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 방식으로 17석을 우선 나눠볼게요. 즉, 이 17석을 50%를 A당에게, 30%를 B당에게, 20%를 C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17석의 50%니까 일단 8.5석이 A당의 몫이 되고요. 3.4석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규칙을 정해놨냐면 우선 정수를 배분합니다. 여긴 8석, 그러니까 이거 확정된 거예요. 여긴 5석, 여기는 3석 이렇게. 그런데 8석, 5석, 3석이니까 다 더하면 16석이잖아요. 근데 한 석 남죠. 그 남는 한 석은 누구에게 주기로 했냐면 잘라낸 소수점 아랫부분이 큰 정당 순서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한 석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문제인데요. A당이 소수점 아래가 가장 많네요. 그럼 이 나머지 한 석을 A당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8.5를
한 석을 더해서 9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결정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준연동형 30석을 어떻게 나눠갔는지 보겠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면 정당의 지지율이 그 의석 수만큼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상적인 의석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전체가 300석이니까 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상적인 의석수가 되려면 A당은 50%를 받았으니 150석을 가져야 마땅하죠. B당은 30%를 득표했으니까 300석 중에 30%인 90석을 가져가면 이상적일 거고요. C당은 20%를 가져가서 60석을 받으면 이상적이겠죠. 이제 이 30석을 지역구와 연동해서 배분한다는 게 연동형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당은 150석을 받아야 이상적인데 지역구를 보아하니 이미 130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A당에게는 연동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20석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례대표에서 20석으로 채워주면 이상적인 숫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B당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에서 90석을 얻었고 이상적인 의석수도 90석이죠. 그러니 비례대표를 통해서 채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상적인 의석수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는 연동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가 의석은 0석이 됩니다. C당은 어때요? 지역구에서 33석.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득표율이 20%니까 60석을 얻어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죠. 그러니 27석 정도는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주어야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겠네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줄 수 있는 의석은 30석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47석을 그대로 다 주면 300석이 넘어가 버리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형으로 해서 추가 의석을 주긴 주되 그 절반만 주자라고 합의했습니다. 즉 A당에게는 20석이 아니라 10석만, C당에게는 27석이 아니라 13.5석인데 그것을 반올림해서 주기로, 그러니 14석을 주기로, B당은 그대로 0석.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연동형을 하되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고 연동형에 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이름을 준연동형이라고 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팀이 있으면 2등을 준우승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연동형에서 준연동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남아요. 아까는 30석을 주기로 했었는데 넘쳤는데 이제는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6석이 남습니다. 자녀 6석. 여기도 이제 확정된 겁니다. 10석 확정된 거고 14석은 일단 확정됐어요. 이 자녀 6석은 어떻게 가져가기로 합의했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즉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 6석에 50%니까 3석, 6석에 30%니까 1.8석, 6석에 20%니까 1.2석. 여기는 아까 이 병립형과 같은 방식으로 나눕니다. 우선 정수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해놓고 보니까 3, 1, 1 해서 5석이니까 한 석 남잖아요. 그 남는 의석은 소수점 아래를 가장 많이 자른 정당. 여기는 0.8 잘라냈고 여기는 0.2 잘라냈으니까 그 나머지 한 석은 B정당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우고 2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간단하죠? 간단한가요? 총 의석을 한번 보면 이걸 이제 그대로 다 더하면 돼요. 130, 139, 149, 152석 되겠네요. 여기가 152석. 그러면 맞죠? 이렇게 해서 300석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개정되기 전 20대 총선 때 썼던 방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간단하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개정 전에는 이 47석을 다 병립형으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선 지역구 130석은 그대로 가져온 거 맞고요. 그리고
47석의 5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5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건 확정이죠. 130, 90, 33 정수 부분 확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46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47석이니까 한 석 남죠. 그 남은 한 석은 소수점을 가장 많이 띄어낸 정당인 A당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A당이 24석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둘을 더하면 154석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300석이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차이를 좀 알겠어요. 여기 보면 A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을 써서 봤을 때 두 석이 줄어들었고요. 154에서 152로. B당도 마찬가지죠. 104에서 97로 손해를 좀 봤어요. 이익을 본 거는 C당이죠. C당은 42에서 51로 꽤 의석을 좀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 아까 이상적인 의석수와 비교해 봤을 때 지역구에서 A당과 B당은 이미 꽤 비슷한 수준까지 의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C당은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서 이상적인 의석수는 60석인데 그에 비해서 지역구가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 A당이나 B당은 거대 정당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뜻해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후보도 내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죠. 그런데 C당 같은 경우는 작은 정당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많은 지역의 후보를 좀 못 내는 거예요. 선거운동도 하기엔 좀 여력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정당이죠. A당이나 B당 같은 거대 정당은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지 못하는 정의당 같은 경우가 C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선거법은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가깝게끔 의석을 조절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현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면 거대 정당보다는 지지율은 높으나 정당 자체는 소규모인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